네, 조차관 이하 외교부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집트의 우리 폭탄 참사와 관련해서 오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가 어저께 외교부 보고를 받을 때 왜 이스라엘 국경 바로 넘어가면 좋은 의료 시설이 많을 텐데 굳이 저 멀리 200km 이상 떨어진 거기까지 내려가느냐 하는 걸 이제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집트가 그러한 이스라엘 측 진료를 받는 것을 못 받게 했다 하는 보도가 있던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상자들 로부터 어떤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게 접수된 거 없습니까? 보고받은 사항이 없는데요. 그거를 하여튼 그런 또 보도 경위도 좀 알아보시고요. 네. 네, 우리 피해자들로부터 그런 불편이나 불만 사항이 없도록 네. 잘 좀 배려를 정부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COI가 어제 결과 발표를 했죠. 네. 해갖고 이제 북한 인권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개인의 처벌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도 하고 국제 형사재판소에도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남겼고 또 후속 조치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겠다 하는 얘기도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우리 정부도 이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의지도 표명을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활동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에 인권대사가 있잖아요. 네. 인권대사. 네. 근데 그것을 북한 인권대사라고 특정을 해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인권대사의 주요 활동 내용도 대부분 다 북한 인권과 관련된 거라고 듣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회에 제 생각에는 북한 인권대사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대의증명대사를 지정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네. 한 가지 기후는 그게 지금 국회에서 토의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 내용에 북한 인권대사를 둔다는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정부에서는 이 국회에서 토의되고 있는 내용을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외교부가 나서서 하긴 좀 어렵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까봐 네.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북한 인권 대사를 지금이라도 빨리 대외 증명을 그렇게 부여를 해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활동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캐리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에 중국에 가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아까 장관께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큼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 어떤 북한 측의 사전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추가 조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한 정도의 수준의 협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근데 언론에 보면은 중국 측의 구상을 귀국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보고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떤 새롭거나 구체적인 안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구체적인 다큐멘트라든가 프로포즈 다큐멘트는 아니지만 하여튼 내용적으로라도 네, 그냥 아이디어라는 단어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미 간에 또는 한중 간에 요새 전략 대화도 한다고 하는데 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밝히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 국민들이 한미 간에 제대로 되고 있고 한중 간에도 전략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니까 내용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의사소통, 협의는 하고 있다 하는 점은 꼭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 북핵 문제를 푸는데 이제 투 트랙으로 하겠다. 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투 트랙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쪽으로는 압박과 그 압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그러니까 대화와 압박의 투 트랙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압박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대북 제재를 지속한다. 그러니까 어떤 북한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양자 차원의 제재와 국제 차원의 제재를 계속 부과한다 하는 얘기고, 대화는 네. 지금 대화 압박의 투 트랙인데 대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그 뭐 원칙 있는 대화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압박 기조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진정성 있는 북한의 변화가 있다면은 거기에서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지금 그러니까 투 트랙 중에서 그 압박 트랙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대화 트랙은 어떤 모멘텀을 찾고 있지 못한 거죠. 그 무조건적인 대화를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조건적인 북한의 대화제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그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미중 간의 그 협의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그러한 건가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갈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좀 의지 표명이 있었습니까? 뭐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지난 12월까지 열심히 셔틀 외교를 했는데 장생택이 처형된 이후에 좀 중국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핵 문제에 있어만큼은 더 압박을 해서 전략적인 결단을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 중국의 그 류전민 부부장, 네. 이 북한에 가죠. 네. 언제 갑니까? 그 아마 오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고, 가게 되면은 갔다 와서 방법 결과를 저희들과 공유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중국과 사전 사후 협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남북 고위급 접촉 때 우리가 핵 문제 얘기를 꺼냈습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남북 채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첫 번째고 유일한 기회가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우리가 문제도 어떻게 뭐 당연히 얘기했습니까? 거론했을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우리가 핵 문제에 대해서 남북 간의 협의를 얘기를 했더니 북한이 그것은 남북에 협의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네. 보도되었는데 그 사실입니까? 이건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보다는 저희들은 뭐 당연히 핵 문제는 남북 간에 협의돼야 될 사안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번에도 충분히 북측에 설명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문제는 남북 간에 반드시 또 얘기가 돼야 되는 사안이니까 계속 그 입장을 갖고 이 북핵 문제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자료에 보면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일 관계에 지금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그 일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베 총리의 퇴행적 역사 인식입니다. 네. 그런데 그 퇴행적 역사 인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후 역사를 바꿔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역사 수정주의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수정주의다, 전후에 그걸 부인하는 거다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역사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일본이 힘을 키우고 그럴 때 앞으로 일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신뢰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일본이 가령 어떤 군사력을 강화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그러한 군사력이 활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했던 침략
어떤 군사적인 팽창 이런 걸로 나갈지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역사에 대한 분명한 그 반성을 하지 않는 나라가 그러한 역사를 또 반복할 수 있다. 굳이 뭐 우리가 산타야나라는 그 미국의 철학자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 동시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사회 여론을 중시를 해야, 그러니까 대일 여론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고요. 미국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일본의 어떤 반성을 촉구하고 일본 내 양심 세력과 연결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도 일본과 그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서 뭐 외상회담 한일 간 대화 이것을 우리가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사전 조치가 있어야 대화를 한다는 건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비가역적 조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일본과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긴 단순히 경제, 문화 등 그 호혜적 교류 협력과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역사 문제와 분리해서 대응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역사 문제와 그렇게 쉽게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역사 인식의 문제를 중시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일본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이 장래에 어떤 나라가 된다는 걸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일본하고도 얘기를 하고 일본의 양심 세력하고도 얘기하고 일본의 국내 여론, 국제사회 여론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일 간의 대화도 좀 더 다양한 채널에서 할 필요가 있다 하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차관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대화는 또 그 대화 속에서 뭔가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 대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화 자체를 저희들이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대화만을 위한 대화라면은 그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일본이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들과 대화의 기회를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심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채널과 레벨에서의 대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아베 총리의 인기가 높고 아베노믹스가 당리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줘야 국민 여론이 양심 세력에 의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거죠. 지금 이대로 놔두면 일본은 굉장히 위험하다. 네. 네, 저도 동감입니다. 네.